내가 주님인 줄 알고 이 땅을 회복하는 내가 바로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와, 진짜 멋지다. 멋있는 사나이, 그건 바로 나. 하나님이 주신 성별 감사하기 때문이지. 거룩하게 자라서 가족교회 세우는 아빠가 되거라. 이게 남자로 태어난 이유, 주님의 순종 충성.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수정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몸에 비밀번호 새겨주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여자, 천국 갈 때까지 여자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성격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만약에 사춘기가 없었더라면 무슨 수로 엄마가 될까? 생명을 품고 살리는 엄마의 몸으로 하나님 사랑해 하셨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여자, 천국 갈 때까지 여자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성격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잘한다.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수정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몸에 비밀번호 새겨주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여자, 천국 갈 때까지 여자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성격 절대로 바꿀 수 없어.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예! 강의 중간 명령하셨네. 에이! 선택하고 예! 구별하셨네. 예! 하나님 자녀로. 이거 뭐지? 한 예배 이 자리 나도 그 자리 너도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 아, 이것도 가사가 있었네요. 자,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 조지? 3조 A팀입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A팀은요, 그 동성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또 정말 괜찮은지를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의 전사들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가질 수 있지?
그러게 뭐지? 내가 들어본 바로는 남자의 정자를 사서 저 엄마의 난자에 수정을 했대. 정말 좋은 방법이네.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 어떤 뉴스에서 정자 구매로 태어난 한 커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장난으로 DNA 검사를 해본 결과 둘이 남매였대. 그런 일이 있었어? 다시 생각해보니 좋지 않은 방법 같네. 그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애초에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야. 그러네. 앞으로 동성 결혼의 실질을 널리 알려야겠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동성 커플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보다 먼저 안 것은 사명이다. Wow, it's so pretty. Yeah, that's right. I'm perfect. 야, 이거 남자가 치마를 입어도 예쁘구나. 야, 치마 봤어. 야, 치마 입어보고 싶다 그냥. 너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어때? 야, 멋지잖아. 아니 그러면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괜찮지 않을까? 야, 나 빼든.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하셨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럼 너는 너의 정체성이 흐려져도 괜찮은 거야? 아니 우리는 남자니까 남자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장면이 남자들처럼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왜? 요렇게로 생명을 사고 팔기도 하고 족보가 꼬일 수도 있어. 또 자기 욕심을 위해 입양을 하기도 해. 동성 부모의 아동은 더 문제가 많아.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건 또 설명을 해줘야지. 카도시 아카데미 청소년 캠프에서 배웠지. 너도 나랑 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너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거시 같이 할래? 여기 너 하고 나 하고 어떻게 할까? 같이 그건 다르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저희는 4조 중3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글에 진리로 댓글 달기 이고요. 저희는 특별히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1번의 요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켜주세요. 예.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변조로 이제 제가요. 동성애자인 거에 대한 불안함. 제가 읽을까요? 몸이 아파서 혹시 며칠 전부터 집에 누워 핸드폰만 했는데 자주 보던 유튜버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목소리를 조금 설렜거나 성적 자극을 느낀다거나 지읒 이응 행위를 하고 싶다던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그냥 불안감에 생긴 기분 같아요. 그 뒤로 남자 유튜버 영상을 보면 뭔가 저런 기분 들고 동성애자인가 양성애자인가 이런 생각이 어제부터 계속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찐 동성애자거나 양성애자 같진 않거든요. 제가 불안감이 있어서 심리 상담 중이긴 한데 조금 집착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면 좋구나 넘겨야 하는데 그걸 또 집착. 바쁘게 안 살아서 그런 걸까요?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많이 매운맛인데요. 이제 고민 1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생각 때문에 심란했을 시간이 이해가 갑니다. 나이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확답을 해드릴 순 없으나 사춘기에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로 인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보던 남자 유튜버의 목소리를 듣고 성적 자극을 느낀다든가 자위 행위를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유튜버에 대한 동경심을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동성에 대한 조금의 동경심이라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 과도히 노출되어 있었던 과거를 쇄신하며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조깅이나 쥐넘기 같은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저자 박주성, 독자 박주성. 둘 다 박주성이네요. 박주성 A, B. 네,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여자입니다. 요즘 제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지식인에 글 남겨봅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그려보라고 하면 저는 쇼컷을 한 적이 없음에도 남자아이처럼 그려서 선생님들이 당황한 적도 많았고 유치원 때 남자 소변기에 소변을 보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치마를 입기 싫어하기 시작했고 중1 때 교복을 치마로 입으라는 어머니 강요로 어머니와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제가 눈썹이 진하고 남자같이 생겨 쇼컷을 하고 아이들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왠지 기분이 좋기도 했고 남자, 여자 따로 줄을 서라고 할 때 너무 싫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도 가기가 싫어지고 부모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청소년 사춘기에 겪는 일탈이라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불안합니다. 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이지만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네요. 저도 여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나도 머리를 짧게 자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자화상을 짧은 머리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치마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즐겨 입는 편은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여자로서의 장점을 찾아보며 여자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면 가기 싫었던 학교도 가고 싶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2 여자이고 기독교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남자한테 설렐 때도 있는데 여자한테도 설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그냥 친구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쇼컷인데 여자애들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면 그냥 막 설레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장난식으로 안기고 접촉하잖아요. 그걸 저한테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귀가 빨개져요. 그리고 잘 때 애들이 안겼던 생각만 나고 이게 동성을 좋아하는 건가요? 제가 기독교라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기독교이신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고민 3번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사춘기 때는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괄호치고 저도 여자입니다. 괄호 닫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달 동안 동생한테 자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자에게 설렌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춘기 시절에는 동경 또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동경과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구분짓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혼자 고민하는 게 힘들다면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는 정체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못 듣고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MTF 트랜스젠더예요. 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워낙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까지요. 화를 안 내지만 제 말이 그저 사춘기라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제가 젠더 디스포리아를 심하게 겪고 있는지 제 성기가 싫고 아무 때나 발딱발딱 서는 게 싫다고 했는데 그건 건강한 거니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대한 여자처럼 하려고 원래 별로 씻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자주 씻고 당연한 거지만 절대 안 바르던 로션이랑 핸드크림도 바르고 있어요. 요즘에 꿈에서도 성전환하면서 기뻐하는 제가 나와서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도 일단 정신과에 가보기로 했는데 부모님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래도 쉽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질문 MTF 트랜스젠더예요. 네 번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셔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기독교 성교육 전문가 상담사와 같은 하도시 아카데미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성이라는 성별을 주신 데에는 분명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P.S. 그리고 저도 남자이지만 그냥 남자로 사세요. 아무리 생식기를 웃지 마세요. 바꾼다 해도 나중에 후회하시면 다시 바꿀 거라는 바꿀 기회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등 대표로 나온 접니다. 박주찬이고요. 오늘 저희가 배웠던 로마 신화에 대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는요, 이제 저는요, 수업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로마 신화를 그냥 흔한 전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농담으로 흘러 들을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엄청 떨리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린거요.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요. 이제 이 로마 신화는 이제 그냥 전설이 아닌 그냥 음란물입니다. 야동이라고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동 포르노, 에로스,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반기독적인 단어들이 줄줄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요, 이게? 그리고요. 이때 느낀 기분이나 감정은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세상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로마 신화에 세상 프레임이 쓰여져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말잘딱 까세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마인드가 이거를 세상이요. 이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니까요. 이게 대한 이야기만 듣고 이거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상을 이걸요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을 성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 자체가 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사랑이란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냥 어떤 도구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니까 엮이기가 싫어지네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등부 대표에서 나온 정샤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소감문을 발표하라고 해서 어젯밤에 사실 급하게 썼어요, 자기 전에. 근데 아침을 먹고 나서 돌아가 보니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해서 좀 횡설수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목사님 설명 때 강의 들었을 때 핵심적인 것이 육체적 사랑, 에로스라고 하셨습니다. 에로스. 근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철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받았던 많은 교육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다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듣기 전에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그냥 신화일 뿐이지 왜 교육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여기 보내신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을 교육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적 본능만을 중시하는 세상을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말하는 세상인데 이런
사상이 담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재. 그런데 현재 사회 진출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매체에서 다루는 모든 게 하나님 진리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물들일 사람을 이곳에 배출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느낀 건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스 포토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포토카드의 제목 그리고 이제 주제는 왜 그랬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랬어라는 이유는 네,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네. 네. 왜 그랬어요면은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서 성별을 바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회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죠, 대체적으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통 후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랬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걸 보시면 네, 제가 그렸어요. 네, 트랜스젠더 의사 네, 돌파리 씨입니다. 장명 센스는 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라고 하고 있죠?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저 사람이 네, 의사 같아요? 의사. 네.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단은 네, 저 사람이 이름처럼 돌팔이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지만 저 사람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하는 수술이 괜찮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돌파리 씨에게 수술을 받은 여성인데 남성으로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네. 어떤 그 질병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다 말해야 되는데 일단 엄청 많아요. 네. 네, 7번의 수술이랑 네, 폐쇄증, 전증, 유도,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폐혈증, 17개월간의 반복 감염, 16회의 항생제 3주간의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네, 됩니다. 많습니다. 네. 내 지금 얘한테 수술 받았다. 네, 네. 이렇게 네. 자, 이제 여기서 호르몬제를 투여했을 때 대표적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그중 신체적 고통에는 수면 부족과 피로감이 있고, 정신적 고통에는 정신건강의 합병증 증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전 정신적 고통에 못 쓴 거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정신적 고통에 자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뭐 자살 시도가 일반인에 비해 수술 받은 사람이 약 2.5배 정도 더 높고요. 우울증 같은 이런 애들도 일반인보다 1.5배 높고, 물론 최소 수치로다가 알코올 이런 거 중독 의존도 1.5배 더 높다고 하네요. 예. 네 맘대로 사세요. 내 맘대로 할래.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 이 등등이 죄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모두가 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거나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흉내내는 건 다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대 성별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네,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 전환을 통해서 성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 전환 수술은 성기 외형만을 바꿔줄 뿐 세포 하나하나를 박혀있는 성 염색체까지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저희 6조 준비한 발표 여기고요. 여기 지금까지 정샤론, 이해람, 문소담, 정명, 안정민, 정민, 박성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제 6조 발표를 보신 분들이면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똑같이 카드 뉴스를 조별 과제로 했고요.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주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저희가 3일 동안 배우고 듣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개인의 사명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이제 분별하라라는 주제로 열심히 들었죠. 졸음도 참아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을 참아가면서 나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필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3일 동안 배운 것을 저희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집약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조들이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웃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희는 조금 딱딱하고 진지한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재미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통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상대 성별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도 가증히 여기십니다. 동성연애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랑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동성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 우울증, 자살시도,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을 얻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힘든 게 차별받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네,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옆에 박보영 씨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동성연애자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동성연애자의 수는 30대 동성연애자의 수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하면 따라오는 무서운 질병인 에이즈에 대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토드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연애를 하면 항문암 발병 17배와 이질, 각종 간염, 각종 성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처음에는 겉모습을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고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나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디애나 주에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과다출혈의 위험, 수술 후유증, 합병증, 우울증과 협착으로 인한 재수술 등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미디어 속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뒤에선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답을
아무 곳에서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의거하여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팩트이면서 우리 인간, 즉 남자와 여자가 순종해야 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순종하면 올바르고 영적인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다 같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 검정색 글씨가 구호인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깨달은 자들이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클로이법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클로이 콜은 어린 시절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젠더 긍정 의료진으로부터 성 호르몬과 사춘기 차단제 투여 및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을 후회하면서 탈트랜스젠더를 선언하고 트랜스젠더 반대 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로이 콜처럼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진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클로이법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여기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곳은 여러 인권단체와 부모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잠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0대들의 성전안에 장미 가시에 찌르지 마라.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 찬성하세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잘려버리는 가슴. 아동을 보호하라. 타고난 성별.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치열한 공박 속에 클로이법이 국회에서 오늘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곧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국회의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윤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선한솔 의원, 최수연 의원, 김경민 의원 이상 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일명 클로이법에 대한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투표에 앞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관련 참고인들의 발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자로 클로이법 대표 발의자이신 정윤서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윤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클로이법을 대표 발의한 정윤서입니다. 저는 클로이법의 목적과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바른 세계관당에서 클로이법을 발의한 이유와 목적은 클로이 콜과 같은 10대 미성숙한 아동들이 통제 불가한 소셜미디어 속에서 소위 성소수자 관련 정보와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환 수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증가했고 이러한 인식 변화로 발생하는 성정체성 혼란, 에이즈 환자 증가, 성전환 수술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클로이법은 몇 개의 중요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의 의무 조항. 둘째, 자녀 양육과 교육 관련 부모 권리법 조항. 셋째, 아동인권 보호 조항이 그것입니다. 그럼 이들 각각의 조항에 대한 발언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인 의료진의 의무 조항에 관해 최수연 국회의원께서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의무 조항법에 대해 발표할 최수연 의원입니다. 첫째, 성전환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성전환 수술 대신 먼저 심리 상담을 10회 이상 받게 합니다.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들은 그 이유가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정신과적 질환이 평균 2개 이상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환 수술, 반영구적 정신건강 문제를 남긴다라는 핀란드 연구 등 객관적인 팩트 자료를 설명해주고 아동들의 혼란을 해결할 다른 제안해 줍시다.
둘째, 아동이 본인 생각을 온전히 표출할 수 있는 나이.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완성되는 24세가 될 때까지 성전환 수술 반대, 성호르몬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와 성 전체성이 확립하는 시기이므로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의 배려를 받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 한 명의 클로이 콜이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최수연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과 교육 관련 부모관리법 조항에 관해 선한솔 의원께서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자녀 양육과 교육 관련 부모관리법을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의사가 부모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시 의사 자격을 10년간 박탈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아동들의 성전환 수술과 관련하여 정확한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성전환을 하지 않을 시 자녀가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통해 부모의 동의를 이끌려는 의사는 징역 3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성전환을 한 아동이 자살할 확률은 성전환을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19배나 높은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학교에서 양성평등 외에 성평등, 젠더, 동성애를 가르칠 경우 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분명히 하고 자녀가 그 교육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젠더 정체성을 표명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모에게 속이고 학교에서 자의대로 자녀의 성 정체성을 바꿀 시 관련 교사는 교사직을 박탈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6조 3항에 의해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때 책임을 물을 권리,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대해 부모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고를 권리, 자녀가 배우는 내용과 자녀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선한솔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되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젠더 미디어 제한 법안 조항에 관해 김경민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되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젠더 미디어 제한 법안에 대해 발표할 김경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성전환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과 결과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합니다. 공교육에서 아동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더라도 성전환 수술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성교육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관리의 기본에는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유지해야 할 발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환과 같은 부정확한 교육은 아동들이 누릴 바른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성정체성을 뒤흔드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들은 자유와 권리 못지않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10대 SNS를 통해 젠더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이용자들을 SNS상에서 완전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클로이 콜은 11세 이전까지 젠더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오히려 외로운 자신의 사회적 관계들을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체험받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까지 결론지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아동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젠더와 관련된 SNS 속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젠더 미디어를 볼 수 있는 연령을 관리하고 젠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다운로드는 부모의 동의와 얼굴 인식을 하도록 제한합니다. 이상 김경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참고인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는 좋은이웃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이경훈 박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먼저 서구의 그 젠더 디스포리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젠더 디스포리아가 뭐냐면은 그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스스로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발생하는 불쾌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는 10년간 1000% 그리고 영국에서는 4000%의 비율로 젠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른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 2차 성징 차단제, 그리고 성별 간 교차 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로 인한 병원 방문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인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전환 수술이 비싸니까 약간 돈으로 재미 보는 거 아니냐면서 약간 내심 반기면서 정체되어 있던 성형산업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젠더 인권에 숨어 아동 발달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 양심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소위 성확정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결국 성불구 수술입니다. 또한 미국 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는 골다공증, 기분장애, 발작, 인지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교차 성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젠더로 변화를 택한 사람들의 절반은 매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64.6%는 지금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성전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료진들 알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아동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아동의 인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과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클로이 법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발언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이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클로이 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클로이 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이로써 클로이 법은 찬성과 반대 120대 0의 비율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클로이 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에 나가 있는 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기자. 네, 이 기자입니다. 방금 온 국민의 관심 속에 클로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지만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금 클로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과 의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격적이고요. 제 아들도 최근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법이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을 대표하여 클로이 법을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들도 교회를 나가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은 일을 분별하고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가더시 뉴스 이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트랜스젠더였다 다시 돌아가려는 탈트랜스젠더들이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람데오 탈트랜스젠더를 오픈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를 소개하자면 대한민국 최초 탈동성애자 탈트랜스젠더 치유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밍처럼 이제 저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영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 법적 지원과 언론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지원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적 지원은 에이즈 치료,
성전환 부작용 케어, 환자 간호 및 지원, 그리고 전환 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 지원은 사금법 대응팀, 전환 금지 치료 대응팀, 성전환 피해자 변호팀, 그리고 반동성애 교회 보호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지원팀인데 SNS 활동팀, 탈동성애자 인터뷰팀, 그리고 반동성애 포스터, 캐릭터 디자인 팀을 통해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부분에서도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심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겪는 탈트랜스젠더들을 위해 저희는 정신과 치료와 각자에 맞는 상담을 해드리고 건강검진을 무료로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만의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탈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센터에는 여러 대외 협력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는 저희 센터에는 또 다른 이제 스포츠 과학 쪽으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재활 치료, 체력 증진 및 재기능 활동, 탈트랜스젠더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재활 치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올바른 성으로 앞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환으로서 나빠졌을 몸 기능을 재기능하기 위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들 탈트랜스젠더 분들을 위하여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대외 협력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자금 마련과 탈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대회에 참여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요즘 저희 청소년들은 가족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아니면은 사촌들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면서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저희는 취업이 어려운 탈트랜스젠더를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나 성교육 강사 등 많은 직업의 자격증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명인 및 대형 언론사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올바른 성인식을 알려드리는 사업도 시행 중이고 확장 중이오니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비용은 기금 마련 행사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센터에서 바리스타를 전공하는 분이 주최한 커피차 행사가 있습니다. 커피차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를 전공한 분이 주최한 경기 행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참가비와 관람비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포함합니다. 탈트랜스젠더 분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쓰고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 센터 대표 홍보대사는 탈트랜스젠더 이효진님입니다. 효진님은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성전환 검사조차 2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을 내고 아주 쉽게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위의 무책임한 짓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잘못된 길을 인지하고 탈트랜스젠더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길은 마치 가시밭길과도 같았습니다. 효진님은 트랜스젠더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으로서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작용,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인지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효진님처럼 주님께서 창조하신 성을 가지고 탈트랜스젠더들의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려고 힘쓴 코람데오 센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죄를 짓고 주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되듯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저희 센터를 만나 다시 회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코람데오 탈트랜스젠더 치유센터와 탈트랜스젠더 분들께 있길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자면 센터장으로는 김태빈이라는 분이 있고 영적 지원 팀장이라고 김영성 분이라고 있고 의료 지원 팀장의 김지원, 스포츠 지원 팀장의 김태인, 언론 지원 팀장의 백현영, 취업 지원 팀장의 이수빈, 대협력 팀장의 이정우가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카도시 아카데미 산하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지원 센터 홍보팀 팀장 이하준입니다. 넘겨주세요. 우선 저희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센터는 전 세계 249개국 496국 내외 지부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한 저희의 비전은 주님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거룩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교육, 둘째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 예술, 그리고 문화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언론, 그리고 법률 등의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게는 식품부터 크게는 정치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부문에는 교육 부문에는 일단 상담과 성경적 성교육하고 올바른 세계관이 있는데 우선 상담 부문에서는 저희가 심리적 상담을 하는데 쉽게 착각하고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성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전문 상담사와 함께 유도하고 길을 잡아주는데 실제로 저희 교육생 중에 탈트랜스젠더 하신 분이 계세요. 저기 일어나 보실까요? 자, 네, 유효한 님이신데 어제까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에어로진이셨어요. 지금은 아니죠. 네. 어제 결단하고 이제 다시 남성으로 돌아오셨답니다. 박수! 또한 저희는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적 성교육에서는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5일치 방과후나 학교 수업 출장으로 이제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학교들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용 도서와 해설 강의를 함께 전달하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2박 3일 성교육을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는 기독교 디자이너를 섭외해 퀴어 반대 요소가 들어간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찬양을 통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음악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영 씨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미디어에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 전파를 방지하고자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제작하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목사님의 기독교 세계관
최경화 대표님의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박성훈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과 같은 좋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차별금지법이란 뭐 사상적, 그다음에 뭐 종교적 이런 다양한 이유로 당하는 모든 차별을 법으로서 막는 법인데, 저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자란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와 같은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는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차별금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오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개정 반대를 위한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한 그 활발한 언론 활동으로 박노아 대표님께서 설명해주신 이 청정적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국가에서 새로 지정한 법이나 아니면 개정하게 된 법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도함으로써 그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로서 국민들이 그 파급 효과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성문화에 의한 그런 피해들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 피해 사례들을 보고함으로써 그 실체가 어떤지 낱낱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이 196개의 지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 탈스젠더를 통해서 아까처럼 사례처럼 다시 돌아온 사례를 알림으로써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참된 주님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능 후원 정말 감사하고 또 기금 후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영적 후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카도시 아카데미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인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트 매니지먼트 팀에 박노아, 강민우 공동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팀을 담당하시는 에듀케이션 팀 이하준, 조영광 지부장이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에서 사역해주고 계신 리터레이처 매니지먼트 팀 우혜빈, 김현수 공동대표팀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